안녕하십니까.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공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계약을 우리가 체결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계약은 시공계약이죠. 그죠? 어떤 목적물을 완성하는 그런 계약.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계약. 메인 컨트랙트, 원천 계약 이렇게 부르는 시공계약을 가장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올리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그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시공계약이 아니지만 그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약들을 우리가 용역 계약이라고 해요. 용역. 우리 국가계약법에는 용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용역을. 그래서 서비스 컨트랙트 또는 서비스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그 용역계약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설계계약, 디자인 컨트랙트.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설계계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감리감독계약. 감리감독도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계약. 단순한 감독 계약이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PM 계약,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 또는 CM 계약,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또는 컨트랙트 매니지먼트 계약, 뭐 이런 것들도 용역의 한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발주가 사전에 작업을 하잖아요. 조사하고. 그래서 그런 계약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feasibility study, 타당성 분석 작업을 위한 계약, 이런 것들 또 용역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 같은 이제 컨설턴트 계약,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한 계약, 이것도 용역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용역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하청 계약이 있겠죠. 근데 하청 계약은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짜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목적물을 얼마나 잘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하청 계약의 수는 부지기수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하청, 근데 하청 계약을 또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것을 할 거냐, 공사 목적물을 쭉 잘라놓고 하나씩을 다른 업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프린터 설비와 같이 프린터의 제작, 이건 하나의 어떤 계약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운송, 또 별개로 할 수 있잖아요. 운송 계약. 그 다음에 운송이 됐으면, 예를 들면 그것을 통관시키는 것도 또 그것도 계약을 해야죠. 그 다음 내륙 운송 또 해야죠. 그 다음에 설치해야죠. 그것도 다 계약입니다. 이런 계약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 공사 목적물이 원하는 품질을 내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도 하청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청 계약, 굉장히 많은 하청 계약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청 계약 말고 뭐가 있을까요? 조인트 벤처, 컨소시엄 계약 있죠. 조인트 벤처나 컨소시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혼자 하지 않냐고 다른 업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어떤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 그 멤버들 간에, 그 구성원 간에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조인트 벤처 또 컨소시엄 또는 요새는 파트너십 계약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계약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증, 보험, 이것 좀 더 계약입니다. 그죠? 보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찰 보증, 그 다음에 선수금 보증, 그 다음에 이행 보증, 경우에 따라 어떤 유보금을 또 보증 형태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약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증, 그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보험도 여러 가지 보험들이 고려돼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험, 그래서 공사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을 거고, 공사를 하다 보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보험, 이것도 이제 보험의 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장비. 공사를 하려 그러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임대했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건 간에 그런 장비에 대한 계약.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상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들. 그다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우리 그 노무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뭐 경차량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이제 장비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보험들 이런 것들도 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요구되는 보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 보험인데요. 그 전문가 보험을 영어로는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시공계약에까지도 포함되는 어떤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전문가 보험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화재 보험, 내 프로퍼티, 내 재산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제보험, 우리 기능 인력들, 직원들에 대한 안전 꼭 관련된 그런 보험들 당연히 들어야겠죠. 이거는 뭐 시공자가 뭐 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들지 않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보험들입니다. 그래서 근제보험 이런 것도 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주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계약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금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계약, 금융기관들하고 돈을 빌려오는, 꼬오는 이런 계약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되려고 그러면 법인체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PC 또는 SPV, 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또 많은 다수의 계약들이 고민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사,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어떤 그런 계약들을 우리가 체결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빠졌는데 이제 구매 계약도 있을 거고요. 우리 사람을 고용하는 거,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고용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인생살이가 전부 계약으로 둘러싸여 있듯이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계약으로 완성돼 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시고 너무나 많은 다양한 계약 또 다른 특성 가진 계약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못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 또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거나 또는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해서 그 계약을 형성하고 준비하고 형성하고 체결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약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